트리니, 브릿지, 임플란트 뭐가 제일 좋을지 고민되시죠?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바로세움치과 고양점 대표원장 치주과 전문의 김정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박종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 보철과 전문의이신 박종하 원장님과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트리니 이제 이가 빠졌을 때 어떤 치료가 적당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이에 맞게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어떨 때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지 한번 원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트리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트리니가 뭐죠? 틀니 다들 익숙하실 텐데 탈부착할 수 있는 보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기능으로는 당연히 저작 그리고 심미, 발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철물이고요. 주로 이제 여러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선택되는 옵션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리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대체할 때 좀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료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해야 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잇몸이 눌려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임플란트나 브릿지에 비해서 저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잇몸 뼈가 장기적으로는 흡수될 가능성도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면 평생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평균 교체 주기는 5에서 7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브릿지는 아시다시피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브릿지라는 치료는 양 옆에 치아를 기둥 삼아서 이제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그런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릿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브릿지의 장점은 이제 수술이나 이런 준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 빠르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이제 브릿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낄 수 없는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릿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브릿지의 단점은요? 지대치라는 게 기둥이 되는 치아를 일컫는 말인데 지대치가 건전한 경우에도 브릿지 치료를 위해서 이를 깎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대치에 충치가 생긴다든지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브릿지는 비용이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제가 알기로 네. 10년, 20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가 더 비싼 치료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브릿지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는 브릿지가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비용적으로 불리하죠. 병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럼 브릿지는 어떤가요? 브릿지의 수명은 어떻게 되죠? 브릿지도 비슷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이라는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 픽처라고 하는 부분을 심어서 그 위에 크라운, 보철 형태를 위에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치과 보철물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치아가 빠진 부분만 회복하면 된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요. 저장력이나 심미적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자연치랑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네, 그럼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일단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심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자연치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점일 수 있겠고, 병원마다 사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사실 평균이 10년이니까 누군가는 3년을 쓸 수도 있고 누군가는 17년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관리를 잘 하시면 뭐 10년, 20년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하니까 사실 뭐 학술적으로 10년이다 뿐이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치료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60대 남자고요. 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어금니가 빠졌다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앞 뒤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손된 치아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는 배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냐 브릿지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앞뒤 치아, 인접치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임플란트가 추천이 되는 상태일 것 같고요. 앞뒤 치아도 충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될 경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브릿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대안이 50대 50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비중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라면 우선은 임플란트를 권유를 할 것 같은데요. 브릿지의 단점 중에 조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묶여 있다 보니까 지대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를 다 뜯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을 생각했을 때. 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0대 환자시고요. 전신질환은 특별히 없으시고 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치아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치아에 좀 금이 심하게 가서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특이한 점은 앞뒤 치아가 다 이미 크라운으로 수복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접치가 건전한 상태에 비해서는 브릿지로 치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브릿지의 단점,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저는 양 옆에 크라운을 새로 씌운다고 하더라도 저기 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수술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임플란트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수술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브릿지를 하는 게 먼저 권유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일단 임플란트 수술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 원하시면 브릿지도 좋은 옵션이라고 설명은 드릴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도 브릿지는 계속 치료되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요. 임플란트가 더 좋은 거지 브릿지가 나쁜 치료는 아니니까. 네. 다음은 60대 환자분이시고요. 원래 해외에서 거주하시는데 2주 뒤에 다시 출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래 앞니에 원래 하고 있던 메릴랜드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보철물이 빠져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철물을 다시 수복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남은 치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브릿지로 다시 수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로 즉시 보철하는 경우도 사실 꽤 많은데 아주 가끔 드물게 보철물이 뭐 깨진다든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해외로 가셔버리면 이제 후처치를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브릿지가 예지성이 있는 치료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50대 환자분이셨는데 담배를 아주 많이 태우시고 당뇨도 있어요. 다행히 근데 당 조절은 잘 되시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신 오랫동안 치료를 많이 못 받으셔가지고 다수의 치아가 좀 결손되어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다수의 치아가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브릿지를 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냐 틀리냐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흡연이 네. 임플란트 성공에 미치는 좀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금연을 하시도록 권유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 중에 필수죠. 하나일 것 같고 네.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 이런 거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임플란트를 더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고령 환자분들이 네. 제가 임플란트를 권유를 드릴 경우에 오래 못 사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서 틀니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50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이 훨씬 많이 남으셔서 저는 가능하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네. 틀니로도 치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93세였어요. 정확히 9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임플란트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심어놓고 이제 딱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해드렸더니 그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명 짧은 놈은 임플란트 못 해보고 죽었다고 93세 환자분들이 말씀하셔서 빵 터졌던 기억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케이스까지 보면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적합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접치가 양쪽이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원하면 임플란트가 좋은 옵션이 되겠고요. 브릿지는 인접치아도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음식물 끼임에 민감할 경우, 그리고 치료 기간이 부족할 경우, 빠른 치료를 원할 때는 브릿지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나 아니면 다수의 치아가 손실된 경우, 그 다음에 좀 비용에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틀니도 가능한 옵션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딱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무조건 임플란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브릿지를 해야지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건강 전신질환 이런 상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적합한 치료 계획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병원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바로세움치과 대표원장 김정웅, 대표원장 박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